힘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좀 그래도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장님 말씀에 아까 그 고용연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고용연료를 그게 포천만큼 많이 떼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만 해도 몇 군데 안 돼요. 고용연료 뗄 수 있는 데가. 근데 여기는 우리 작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 주범들이거든요. 그 지금 신평리도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고용연료 지금 SRF 말씀하시는 네, SRF도 그렇고 석탄도 고용연료죠. 이런 것들이 다 고용연료인데, 나무도 그렇고, 나무 뭐 순수한 나무 떼는 건 좀 덜한데, 네, 도지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우리 포천에서만 생산된 것만 뗀다 그러면 뭐 책임자니까 그거는 저는 용납이 된다고 봐요. 우리 생활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처럼. 근데 전부 외부에서 전부 들어와가지고 그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천시도에 그런 그 고용연료를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에서 어떤 그 하위법이 있는 걸로 돼 있는 뗄 수 있는 지역, 뗄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나 서울 이런 데는 못 되죠. 고용연료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연료를 우리가 소각 금지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생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현재 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한으로 정부에서 그 LNG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게끔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고용연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그것 때문에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는 것을 아마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김포 일반산업단지와 포천 신평산업단지가 고용연료를 빼지 않고 가스를 빼기 위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포천시에서 그걸 거부한 거죠. 그때 그건 개별 보일러죠. 개별 도시가스 개별 보일러. 그거는 그때 혹시 그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으면 혹시 아세요? 몰라서. 압니다. 대일에너지가 사실상 저희 그 스프론에도 많은 문서를 정보를 줬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일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포천시에서 50억 보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사실 와전된 거죠. 그때 김포일반산업단지는 진행을 홍보를 알고 있습니다. 포천 신평산업단지는 그거를 추진을 돌려버리고 취소해버렸어요. 그때가 정말 제일 좋은 기회였었고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석탄발전소가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19개 업체인가요, 그게? 신평리가? 네. 19개 업체?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개별 보일러를 건의했었죠, 그렇죠? 네. 그 각각의 업체도 그때는 내가 좀 환영하자는 거였는데 그 각각의 업체도 비용 문제라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좀 많아요.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포천시에서 대일에너지 쪽으로 그 사업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고 그 보증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진행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됐던 것이죠. 그건 사용 총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것은 대리니 거기다가 연료를 깔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LNG를 안 쓰고 기존에 쓰던 SRF를 쓰면 가스를 못 팔잖아요.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 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보증을 해달라 이랬던 거예요. 혹시 그게 내가 잘 모른다고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혹시 그 사용량에 가지고 월 몇 톤을 사용해라, 몇 리터 사용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관계가 있겠죠. 아니 그게 주가 아니에요. LNG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그렇지, 자기 결로를 깐 거를 소비성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걸 보증해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고용연료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 위에 법 개정에 대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 그냥 의원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일부 그 개정 법률안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석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좀 조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아시는 거는 이 법률안만 봤을 때는 GS 그린 에너지에서 연료를 석탄에서 그러면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거 말고도 그 개별 소비세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다 좋은데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법이라는 거는 강제성을 또 뛸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은 하는데 일부 개정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통과가 만약에 혹시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근데 왜 적극적으로 이게 안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또 통과가 됐다 해도 GS에서 석탄에서 LNG로 바꾸지 않았을 때 그러면 GS 그린 에너지 측과 우리 또 포천 시민들하고 같이 또 뭐 연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 설득을 하는 작업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불편한 질문이긴 한데 미통당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 석탄 발전소 들어오신 분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앉아 계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이런 분들은 사실 발전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포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전소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꼭 석탄을 많이 주장하시고 지금도 기고글 사실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기고글을 읽으면서 사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기고글에는 포천시장님을 포함해서 석투본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폄하하는 그런 기고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석탄에 대해서 연료 변경에 찬성하시고 근데 주변에 기고글을 쓰다든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저기 앉아 계신 분 다 석탄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이에요. 최측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설득이 된 건지 이 법률안에 보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딱 봐도 포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감이 와요. 혹시 그러면 반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분들을 설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도 그럼 이 법률안에 찬성하신 건지 찬성을 안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아니면 따로따로 가시는 건지 지금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의 공약이라는 정책과 이분들과 따로 가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우리 당내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게 가장 사실 저희는 많이 근데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가지고 내가 발의하는 법안이지 여기에 우리 당직자들이 그 뜻에 내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만약에 그런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내가 스스로 법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하나의 독립기관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당직자들이 내 뜻하고 다르다면 아마 여기 못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은 정치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에 어떻게 돌아갔든 간에 지금은 내가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해결을 이런 쪽으로 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당직자들하고 다른 행보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법률조차도 좀 의구심이 든다. 진정성의 의구심이 든다. 왜냐면 이분들은 찬성하시는데 그 의원님은 반대하시면 그 서로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얻으셨다고. 제가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당에 대한 일을 왜 외부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거의 그냥 이제 따라온다, 동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이분들도 그럼 석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건지 좀. 네. 그렇게 해서도 아마 무방한 일이겠지만 네. 그걸 왜 확인을 하려고 그러시죠?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충드릴게요. 근데 먼저 이제 법안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안 발의는 이제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명만 본인하고 9명의 의원님만 이제 소집해가지고 10명만 되면 법안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10명 가지고 그 법안 개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법안 개정을 하려면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법안이 의원님이 그때 입장하시자마자 이 법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홍보도 했고 최 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저희 스포츠 밴드에다가 홍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일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 법안을 완전히 개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당 쪽에도 협조를 구해내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시민의 힘이라든가 의원님의 또 개별적인 여당 의원들 접촉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변인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원님은 이렇게 반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SNS에다가 기고하고 이런 의원님 산하에 있는 당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기고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의원님이 이렇게 A로 얘기하는데 다른 밑에 분들은 B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 생각이 이게 진심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저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한테는 누구한테 드린 거지만 앞으로 우리 당의 이른바 다른 그런 기동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계속 낸다고 한다면 곤란한 일이 서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법안 발의하는 데 따라가고 아마 당직자들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될 거예요.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 내에 실제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안이 발의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그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법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본회의장에 가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99.9%예요. 그래서 그 법안 하나를 가지고 뭐 다 찾아다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 의견, 상임위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다 꺾을 수 있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나온 거는 거의 산자의 소관이고 산자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머리 굽혀서 다 저거 처리를 할 일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협조가 되는 국회의원들 간에 그런 게 있죠. 전혀 그런 거에서 배제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거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은 거의 자신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간은 사실은 그래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 안 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예선 한결 그냥 무더기로 망치들고 통과시킨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못하겠죠. 그러나 그건 법안 발의 부분이니까 통과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제가 사실 이제 7, 8년 동안 이 반대
건축주들이 환경 분야에 아마 포천 지역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 번도 먼저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저희들하고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대 논리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저희는 생존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술기기는 정치하는 것들은 정치 논리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생존 논리를 얘기한다면 사실상 석탄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나 이 지역의 고용연료에 대한 어떤 소각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잘못된 것 또 우리가 나쁜 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저희가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정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하고 뭔가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보통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저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저는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원님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면 저희는 지지하지 말라는 데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것이 정치는 그러니까 선출직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6기 동안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당직자분들한테 서류를 좀 교환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자료나 또는 그 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사무실로 보내주시면은 100%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는 적성한 부분이었고 저도 이제 지금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석투본하고 이제 전시는 공존이었죠, 그렇죠? 아니 따로 하셨나? 그랬었구나. 이 석투본에서 지난 이제 선거 과정 거치면서 난 이거를 나중에 다 끝나고 봤는데 이건 대단한 걸 많이 하셨네 보니까 우리 후보 진행자님하고 그래서 이 평가도 제가 질문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 평가도 해가지고 네. 이거 다 내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뭐 다 끝났고 다 이제 선거 다 끝났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는데 여기 지금 새 후보 그러니까 우리 이명만 후보죠. 이명만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철희 후보 또 저한테도 있고 신문지는 아마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후보들이 좀 답변이 아마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훈 후보가 답변을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명훈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가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서도 다 공개했는데. 그렇죠.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봤는데 이번에 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획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그 답변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석두반에서 이거는 그냥 지나간 여러 번 생각됩니다. 네. 어떤 획기적인 그런 답변의 차이가 있어서 일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선언이라고 네, 지지선을 했어요. 거의 선거 운동에 가까운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간담회에 대한 선거 끝나고 그것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지만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간담회 요청하셨을 때 우리 홍영식 사무장이 저한테 메시지 보내신 거 기억나시죠? 네. 간담회가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보내셨죠. 네네네.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선출직들한테 얘기하는 어투가 이렇구나 내가 전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에가 이 석탄
그 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그 정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석탄 발전소라는 게 석탄을 연료해서 단지 톤 1kW만 생산을 해도 석탄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건 맞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어디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 지역 자체가 금지형이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석탄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어떤 발전이라든가 에너지 생산하는 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물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도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니까 석탄에 대한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쭉 진행되어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소송 관계 이런 거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의사는 결론이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법안에 대한 준비 이걸 하면서 모든 조건과 여건을 맞춰놓고 있다가 정말 지금 수투관에서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의지대로 승소해가지고 저 자체를 폐쇄하는 그때는 또 다른 기회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석탄 발전소는 없어지고 LNG 바꾼다 하면 그때 제가 만든 법안이 획기적으로 거기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GS가 저 자체의 시설을 가지고 LNG로 전환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제로 남겠죠. 그것이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석투원에서 주시는 자료를 저희가 충실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우리들의 그 석투원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관계는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 지역적으로 고민하는 거, 서로 해결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또 석투원도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를 발생하고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정한 시민의 대표성을 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도 과제일 테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어떤 것이 장벽이 돼서 그 의견을 무시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무시한 적도 없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그때 이 관계된 시민단체와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방해하려고 하는 건 없었어요. 최소한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 막강한 직책이 있잖아요. 부의장이고 운영위원장인데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백영현 전 국장님 거기에 관련된 그 가지고 참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잘못된 게 있다면 다 밝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백영현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밝힐 수 있으면 밝히세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서로가 이제는 자꾸 반목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석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충을 겪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백영현 국장 저쪽에 계신 윤충식 의원인데 윤충식 의원은 뭐 그때 뭐 이상한 저까지 갔었죠. 투표까지 갔었지.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잘못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걸 장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또 결과를 마련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저희들 입장을 받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그 지지선에 대한 그 서운함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사실상 포천에서 출생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지지합니다. 단지 뭐냐면 지금까지 6~7년 동안 이 반대운동을 맑은 공기 만들기, 석탄 반대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고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큰 정치를 준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한 번도 주의 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자리에서 토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처음일 거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서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에 관점을 두고 그렇게 평가했느냐를 내가 뭐 아니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거야.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평가서 보셨다니까 평가서에 그대로 써 있는 거고요. 저희 마음이 그대로 써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가 활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면 아 참 시민들 힘이 집권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김용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당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김용호 의원한테도 그 몇 번 대화하자 요구를 했었는데 한 번도 응해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석탄반대 운동하는 단체들이 김용호 의원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화할 마음이 없었겠죠. 근데 대화 요구를 하면 욕이 됐든 어찌 됐든 그 대화에 응하고 어떻게 시민하고 협조해야 될지 그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인데 그거를 아예 무시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반감이 점점 더 쌓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의원님은 후보 시절부터 반대한다 이렇게 표명을 했었고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그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구체화시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보다 점점 구체화시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석탄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하고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한데 간담회 요구한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안에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 국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원래 이제는 포기하겠다 간담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개개인의 정치 성향은 다 다르지만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당하고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뒀었습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당하고는 거리를 상당히 많이 뒀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그전에는 하다못해 다른 지역구 이현우 의원, 저기 박정우 의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국정조사 때 발언을 하게끔 이렇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을 두고 왜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냥 발언 한마디 정도 이렇게 그냥 나오게 하는 정도로 끝까지 파고들지도 않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절실해서 우리 같이 지원까지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만 평가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지지선언이 나오고 할 때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으니까 아니면 회장을 전화하면